낯이 익은 건 낯이 익은 거고, 동그란 원형도로가 묘한 마성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건 있는 거고, 마을 곳곳이 도는 원형도로고 지랄이고, 내리고 내려서 여기 유수암리도 지하 100m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 안장되게 생겨 먹었습니다. 처음에 평당 200만원 꼴인 4억 600만원에 등장을 했다가 시원하게 가격을 내려서 평당 180만원 꼴인 3억 6540만원까지 갔었죠. 이 정도면 인지도 있는 곳이니까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뭐야? 인지도 있는 유수암리도 안 되네?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또 내려요. 3억 원만 받으면 팔겠습니다. 헐값에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평당 150만원이 채 안 된다는 거니까 가격 경쟁력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젠 더 내릴 가격도 없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평화롭다면 이렇게 제주 시내와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이렇게 묘한 마성의 매력이 이렇게 뿜뿜한데, 이렇게 꽉 차고 알차게 아름다운 발전을 이룬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튕길 만큼 튕겼으니까 이젠 적당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발. 동그란 두 개의 원형도로가 마을 곳곳을 돌면서 묘한 마성의 매력을 뿜뿜하는 에버룹 유수암리 개척단지 안에 있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더 이상의 별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마지막 복습 들어갑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670제곱미터 203평이 되시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관생태계 지하수, GIS 등급도 하자 하나도 없어요. 뭔가 생소한 게 보인다고 얘기했었죠. 성장관리 계획구역 20년 6월에 최초로 수입해서 23년에 개정을 한번 거쳤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곳이랍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다고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만 봐도 티가 딱 나죠. 일반적인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80%인데 성장관리구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110%나 됩니다.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유도해서 권장을 한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실제로 개척단지 안에는 단독주택도 많지만 소규모 점포도 성업 중이라 이름만 대면 쉽게 할 수 있는 유명 식당들도 꽤 많이 있답니다. 접해 있는 도로는 지적공부상 15m 폭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마성의 매력을 뿜뿜하고 있는 원형도로죠. 접한 도로면의 길이도 짧지 않아서 약 25m. 가격 경쟁력에 대해 한마디는 하고 넘어갈게요. 보이는 것과 같이 2020년 이후엔 200만원 밑으로 거래된 곳이 없어요. 심지어 마성의 원형도로변에 접해있는 땅은 평당 250만원에 거래된 이 땅밖에는 없죠. 개척단지 마을 안에는 매물도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높아서 물건만 나왔다면 금방금방 거래가 된다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행태였는데, 근데 우리 땅이 평당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내렸다가 최종 150만원에 나왔다? 무조건 덤벼서 가져가야 합니다. 맞죠?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해보시고요. 성장관리구역인 우리 땅엔 주거형이나 근린생활형을 권장한다니까 단독주택도 좋지만 상가를 살짝 섞어서 상가주택 건물을 짓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점포 몇 칸을 나눠서 임대를 줘도 될 것 같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면 내가 장사를 해도 되겠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인프라 갖춘 곳은 그렇게 제주에 많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 때 가져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낯이 익은 건 낯이 익은 거고, 한경면 해안도로에 있는 100평짜리가 내리고 내려서 이젠 지하 100m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 안장되게 생겼습니다. 처음엔 2억 5천만원에 나와있던 매물이 시원하게 가격을 내려서 1억 8천만원만 받으면 팔겠다고 했었죠. 평당 70만원을 내린 거고 총 7천만원을 내린 거니까 이 정도면 없던 관심을 가질 만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뭐야, 아무 관심도 없네? 연락이 한 번은 오질 않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가격을 내려요. 1억 5천만원만 받으면 가져가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당 150만원 꼴이란 얘기니까 가격 경쟁력 더 이상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바닷가 앞에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을 처절하게 내렸는데 이젠 관심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전히 보이시죠? 저 미친 풍경과 환상적인 경치, 그리고 파도 찰렁찰렁하는 저 분위기. 여긴 한경노을 해안로,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해안도로가 되시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331제곱미터 100평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땅의 법정동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가격 인하를 단행했을 때만 해도 건축허가 받은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연면적 40평의 지상 2층의 건축허가였죠. 연장에 연장을 하다 보니 2년이 지나버렸고 종전에 받아놨던 건축허가는 지금 현재 취소가 되었습니다. 번거롭지만 이젠 새로운 주인이 새롭게 건축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적공부상 12m 폭의 한경 해안도로에 접해 있고 접한 도로면의 길이도 길어서 자그마치 178m나 된답니다. 여기 이 자리가 공도인 도로 부지로 되어 있어서 활용 면적이 2배가 된다는 장점도 있었죠. 우리 땅 면적만큼이나 되니까 이건 정말 개꿀이었습니다. 건물만 못한치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지역인데 우리 쪽 라인만 특화경관지구가 아니라서 해안선과 바로 붙어 있지만 건축허가 받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인데 이미 심의를 마쳤지만 건축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허가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 특화경관지구는 아니라도 지역적인 특성상 2층 이상 심의받기 힘들 거라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건축허가 받았어도 필요했지만 취소된 지금은 당연히 또 필요하다는 거. 이미 알고들 계시지만 벌써 이 땅만 니치맨이 4번째 소개를 하고 있죠. 저 새끼가 또 투기를 조장하네? 요런 소리 들을까봐 이 핑계 저 핑계 고민하고 쌩까다가 도저히 찔려서 다시 소개했었던 거기가 맞아요. 이렇게 양식장에서 침범했었던 자리를 건축허가 받으면서 찾아왔었죠. 담벼락하고 가스 저장 탱크, 그리고 컨테이너가 우리 땅을 침범해 있었는데 미리 치운다는 동의를 받았어야 해서 동의서 받아 제출하고 건축허가 받았던 건데 건축허가 취소됐더라도 동의서 내용은 유효하니까 더 이상 동의서는 필요치 않을 겁니다. 취소된 건축허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층엔 카페를 넣고 2층엔 펜션 민박을 넣었거든요. 이 구성은 누가 봐도 정답이 맞겠죠. 이 풍경을 디저트 삼아서 차 마시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황홀해서 쓰러지겠죠. 이 풍경을 침대 밑에 깔아두고 잔다면 어떻겠어요? 잠이 다 올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데. 굳이 말 안 해도 보이죠. 개인적으로 이 부근의 풍경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떨어지는 일몰의 풍경이 지리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4번째 주인 되실 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처음엔 2억 5천만 원에 나왔었고 두 번째는 1억 8천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고요. 이젠 더 내릴 금액도 없이 1억 5천만 원, 평당 150만 원에 가져가실 주인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낯이 익은 건 익은 거고 풍경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내리고 내린 가격이 이젠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동까지 확산이 되었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이런 풍경이면 예전 같으면 물건을 못 찾아 발을 동동동 굴렸을 텐데 당최 요따의 분위기는 언제까지 갈 건지 나날이 성격만 지나 같아지는 니치맨을 보게 되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강정동 해안도로도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30m에 안착을 했는데 안장되기 전에 너무 깊어서 지하수가 눈물처럼 흘러내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해요. 물론 니치맨이 방금 생각해낸 거짓말이죠. 어쨌든 최초 평당 360만원 꼴인 11억 원의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던 매물이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내려서 9억 9천만 원만 받으면 팔겠습니다. 그럼 평당 325만원 꼴이란 얘기고 총 1억 1천만 원을 내린 거니까 이런 풍경과 여건을 가진 곳을 찾던 분이시라면 댐벼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댐벼주세요. 제발. 복습 들어갑니다. 여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인 강정 해안도로변이고요.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009제곱미터 305평이 되시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요. 해안선에서 50m 이내에 있는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특화 경관지구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오해를 하시면 잘못된다고도 말씀드렸었어요.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서 무조건 해안선에서 50m 이내에는 건축물을 못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안 돼도 단독주택하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됩니다. 대신 숙박시설, 공장, 관광 휴게시설 등등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특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2층 이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10m 이하,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는 거. 정리하자면 요래요. 특화 경관지구 안에 있다고 해도 무조건 해안선에서 50m 떨어진 곳에다 건축물을 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되는 시설군이 있고 층수 제한과 높이 제한 그리고 연면적의 제한을 받는다. 요겁니다. 난 곧 죽어도 용적률 꽉 채워서 3층, 4층까지 지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특화 경관지구 바뀐 요 짝에다가 건축물을 안치면 됩니다. 바로 옆단이나 이쪽의 리조트처럼 이렇게 전부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당연히 허가 전에 먼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에 해당을 한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따르는 3구역에 해당해서 크게 불편할 것 없으니까 제껴도 됩니다. 강정해안도로에 접해 있고 이 도로는 중로 2루인 20m 폭이 되시겠습니다. 요상하게 이쪽으로 훅 들어와 있지만 접한 도로면의 길이도 굳이 짧지 않아서 약 16m가량 도로에 물려 있습니다.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하겠고요. 1000제곱미터를 넘기니까 주말 체험 용역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제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안전빵이 되겠습니다. 우린 저번부터 알고 있었죠. 눈에 바닷물이 들어가도 전입신고 못 하신다는 거.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받아 건축허가 득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되시겠습니다. 읍면, 동리, 행정구역을 나뉘는 단위죠. 누가 뭐래도 우린 강정 동이죠. 제일 하위 단위인 리에 있는 해안도로에 접해 있는 땅들의 가격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해안도로면의 땅값은 기본이 몇백만원부터 출발하죠. 제주시 동지역 해안도로면의 땅값 잘 알고 계시잖아요. 1억 1천만원이나 내는 우리 땅의 가격 경쟁력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맞죠? 제주도를 막연히 한 번쯤 떠올려 봤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땅이 맞으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서둘러 덤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여기까지.